정신과 의사와 경영학 박사 그리고 CEO로서 30년 동안의 임상 경험과 10년 동안의 경영 경험을 총정리한 인간관계학 후 박사의 마음건강 강연 시리즈가 여러분께 오디오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YMI, 힐링 스트레스, 관계방정식, 변화의 신, 그리고 선택의 함정, 자기 개발을 위한 종합 선물 세트, 현대인의 토탈 힐링 성서이며 직장인의 신명심 보감이자 마음을 움직이는 화제의 신간 5권을 지금 인터넷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관계 방정식 14. 맥시멈 임팩트 리더십. 정신과 의사 이후경입니다. 오늘은 관계 방정식의 14번째 강의로 맥시멈 리더십입니다. 옛날 한나라에 존경받던 임금이 나이 들어 자리를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아들 셋을 불러 단돈 10,000원을 주면서 후궁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을 마련해보라고 하였습니다. 첫째 왕자는 적은 돈으로 가장 큰 부피를 채울 수 있는 방안을 짜내어 후궁을 쓰레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둘째 왕자는 고민 끝에 10,000원어치 물을 길어 날러 후궁을 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왕은 두 아들의 어리석음에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셋째에게 기대를 걸었습니다. 셋째 왕자는 밤늦게 아버지를 후궁으로 초대하였습니다. 후궁에 들어선 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잔잔히 흐르는 불빛으로 그득하고 은은히 넘치는 향기로 가득했죠. 후궁 홀 한가운데에는 불 켜진 초 한 자루와 장미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리더십은 동서고금을 통해 어디서나 요구하는 것입니다. 리더십의 정의는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개인이 다수를 이끌어가는 것이고요. 개인이 다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다수가 공동 목표를 향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고요. 사람들을 동기부여하고 집단과 조직에 기여하도록 하는 행동입니다. 사람들이 함께 사랑하고 일하고 배우는 것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리더는 타고나는 것이다. 과거의 리더는 타고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리더는 뭔가 특별하고 신비로운 능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특성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리더의 가장 큰 덕목으로 지혜와 용기가 가장 많이 거론됩니다. 공자는 고대 중국에서 덕치 정치를 설파한 사상가입니다. 그는 많은 제자들 가운데 안회의 지혜와 자로의 용기를 크게 칭송했습니다. 잭 웰치는 세계적인 경영의 귀재입니다. 그는 리더에게 필요한 3가지 특성을 강조했는데요. 첫째는 항상 진실을 말하고 자신이 말한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미래를 내다보는 힘입니다. 셋째는 자기보다 우수한 인재를 옆에 둘 수 있는 용기입니다. 오늘날 시대를 통해 변하지 않는 리더십의 3가지 특성으로 지능, 자신감, 에너지를 꼽습니다. 리더는 만들어지는 것이다. 1950년 이후 리더십은 리더의 행동에 따라 개발될 수 있다는 주장이 등장했습니다. 누구나 노력하면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행동 이론인데요. 행동 이론은 효과적인 리더 행동에 초점을 맞춥니다. 대표적인 리더 행동은 과제 지향 행동과 관계 지향 행동입니다. 효과적인 3대 과제 행동은 계획 수립, 명료화, 피드백입니다. 효과적인 3대 관계 행동은 지원, 개발, 인정입니다. 1970년 이후 리더십은 상황에 따라 달리 개발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생겼는데요. 상황 이론입니다. 상황 이론은 리더, 조직원, 상황을 모두 고려합니다. 관리는 너무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하여 표준화가 어렵고요. 리더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상황에 자신의 행동을 적응시키는 방법을 평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안정한 상황과 급변하는 사건에 유연하게 적응해야 합니다. 1980년 이후
리더의 비전 제시와 구성원과의 교류를 강조하는 새로운 이론이 등장했습니다. 신조류 리더십인데요. 여기에는 변혁적 리더십, 카리스마 리더십, 변화 리더십, 비전 리더십 등이 있습니다. 변화와 혁신에 초점을 맞춘 리더십입니다. 오늘날 리더는 관리자와 명백하게 구분됩니다. 대표적인 리더 행동은 변혁 행동과 거래 행동인데요. 변혁 행동은 리더의 영향력을 이상화하고 구성원에 대한 배려를 개별화하는 겁니다. 또한 구성원에게 동기부여를 유발하고 지적인 자극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거래 행동은 적절한 보상과 예외에 따른 사전 사후 관리입니다. 변혁적 리더는 구성원을 완전한 인격체로 대하고 구성원은 자기 이익을 넘어서 전체 이익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존 맥스웰은 목사이면서 유명한 강연자입니다. 스티븐 코비, 켄 블랜차드,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버금가는 리더십 전문가입니다. 그는 리더를 키우는 리더로 알려져 있죠. 그는 30년 넘게 수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위대한 리더로 길러냈습니다. 맥스웰은 이렇게 말합니다.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리더십은 리더의 자질을 가지고 태어난 소수에게만 주어진 축복이 아니다. 리더십 발휘를 위한 자질은 개발될 수 있다. 열정을 가지고 리더십을 개발하면 누구나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다. 맥시멈 임팩트 리더십은 맥스웰이 개발한 내 안에 있는 리더를 깨우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리더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5단계 리더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지휘 리더십입니다. 주어진 지위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따르게 하는 리더십입니다. 2단계는 관계 리더십입니다. 신뢰 구축을 통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따르게 하는 리더십입니다. 3단계는 성과 리더십입니다. 조직의 성과 창출을 통해 사람들이 따르게 하는 리더십입니다. 4단계는 인재개발 리더십입니다. 구성원들을 리더로 성장시켜 함께 조직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입니다. 5단계는 구루 리더십입니다. 오랜 기간 걸쳐 검증된 성품을 통해 존경을 받은 리더십입니다. 여러분의 리더십은 어떤 단계에 해당합니까? 높은 단계로 올라갈수록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요. 높은 단계로 올라갈수록 구성원들의 몰입의 수준이 커집니다. 높은 단계로 올라갈수록 리드하기가 쉬워지고요. 높은 단계로 올라갈수록 리더 자신의 개인적인 성장도 커집니다. 리더십의 단계를 건너뛰는 것은 위험합니다. 리더십의 1단계는 지위를 기반으로 한 리더십입니다. 조직에서 저절로 주어지죠. 구성원들은 리더의 지위에 복종할 따름입니다. 지위는 임명에 의해 획득되고 지위가 없어지면 사라집니다. 리더십의 5단계는 존경을 기반으로 한 리더십입니다. 주위에 충성과 희생을 감수하는 추종자들이 모이죠. 만약 당신이 조직에서 오랜 시간 동안 1에서 4단계를 성공적으로 보낸다면 자동적으로 주어집니다. 그렇지만 리더십의 2에서 4단계는 충분한 노력을 통해서만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리더십의 2에서 4단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첫째, 관계 리더십. 둘째, 성과 리더십. 셋째, 인재 개발 리더십입니다. 첫 번째 토픽은 관계 리더십입니다. 2단계 리더는 관계 리더입니다. 구성원들은 리더의 공식적인 권한의 범위 밖에서도 리더를 따릅니다. 리더는 시간과 에너지를 구성원들의 개인적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사용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리더가 있습니다. 하나는 함께하면 일이 즐겁고 모든 게 잘 풀리는 리더입니다. 다른 하나는 함께 일할수록 일하기가 싫고 나쁜 일만 벌어지는 리더입니다.
2단계 리더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당신을 위해 일할 수 있게 하는 리더입니다. 신뢰의 법칙이란 게 있습니다. 리더십을 구성하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신뢰는 리더와 조직을 하나로 결합하는 접착제입니다. 리더가 구성원들의 신뢰를 받으면 리더의 영향력은 증가합니다. 찰스 브론디는 줄타기 고개사입니다. 무명 시절 뉴욕타임즈에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겠다는 광고를 실었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제가 줄을 타고 폭포를 건널 수 있다고 믿습니까? 관중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로 보답했습니다. 그는 다시 외쳤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를 등에 업고 건널 수 있다고 믿습니까? 관중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제 등에 업히시겠습니까? 이 말에 관중들은 갑자기 조용해졌고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때 옆에 있던 친구가 나섰습니다. 그날 찰스는 친구를 등에 업고 성공적으로 줄을 건넜습니다. 신뢰 구축은 두 가지에서 옵니다. 하나는 탁월한 능력이고 다른 하나는 좋은 성품입니다. 리더의 성품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최고의 성품은 일관성, 진정성, 진실성으로 표현되는데요. 영어로 인테그리티라고 합니다. 언행일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겁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사람들이 함부로 말을 입 밖에 내지 않는 것은 자기의 실천이 말을 따르지 못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나는 정말로 진실한가? 진실한 사람은 숨기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진실성은 그 사람의 철학, 가치관, 인생관으로부터 나옵니다. 관계의 법칙이란 게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먼저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관계 맺기에는 두 가지 지침이 있습니다. 첫째, 관계 맺기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겁니다. 당신이 사람들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리드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리드할 수 없습니다. 성공적인 리더가 되려면 이익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요. 사람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절차나 규정보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진심으로 구성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고요. 구성원들이 성공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HELP, 헬프가 도움이 됩니다. H, 호프는 희망입니다. 나폴레옹은 절망의 순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아직 비장의 카드가 있다. 그것은 바로 희망이다. 리더는 희망을 가지고 거래합니다. E, increase는 격려입니다. 격려는 영혼의 산소죠. 리더는 늘 구성원을 격려합니다. L, love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P, 패션은 열정입니다. 리더는 열정을 통해 가치를 전달합니다. 둘째, 관계 맺기는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의사소통할 때 보통 먼저 상대에게 나를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듣지 않고요. 상대 입장을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내 입장에서 많은 말을 하게 되죠. 의사소통의 핵심은 경청입니다. 이해받기 전에 먼저 이해하는 것입니다. 현명한 의사는 처방을 내리기 전에 먼저 정확한 진단을 하고요. 유능한 세일즈맨은 제품을 팔기 전에 먼저 고객의 욕구를 파악합니다. 경청에서 들을 청자는 귀, 이, 눈목, 일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귀와 눈과 마음을 열고 정성스럽게 듣는 것입니다. 경청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수동적 경청, 적극적 경청, 맥락적 경청의 순서입니다. 수동적 경청은 자기 중심적 경청이고
적극적 경청은 상대 중심적 경청입니다. 맥락적 경청은 상대와 하나가 되어 춤추는 경지에 해당합니다. 살사 댄싱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언어에는 말과 말귀라는 게 있습니다. 말은 내용을 지칭하고 말귀는 맥락을 지칭합니다. 맥락적 경청이란 바로 말귀를 알아듣는 겁니다. 부부싸움에서 도저히 안 맞아서 이혼하자라고 할 때 진짜 이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대화 좀 해보자 라는 의미입니다. 다음 두 번째 단계는 성과 리더십입니다. 3단계 리더는 성과 리더입니다. 구성원들은 리더의 조직에 대한 공헌 때문에 따릅니다. 리더는 원하는 결과를 얻고 미래에 더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구성원들은 성공을 이룬 팀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죠. 문제가 생기더라도 큰 어려움 없이 쉽게 해결됩니다. 조직에서 성과 달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조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과를 내는 사람과 자신이 왜 성과를 낼 수 없는지 이유를 찾는 사람입니다. 리더는 비전을 제시하고 구성원들을 동기부여하고 관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성과를 달성합니다. 항해의 법칙이란 게 있습니다. 누구나 배를 조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박의 항로를 정하기 위해서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리더는 비전을 보고 추구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도 비전을 볼 수 있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리더는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는 사람입니다. 여행을 떠나려면 방향과 목적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경영의 그룹 피터 드러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영이란 올바른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올바른 일이란 분명한 비전, 분명한 목표가 있는 일입니다. 비전이 없다면 그 조직은 방향성도 지속성도 없습니다. 비전은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들을 결집시키고요. 장애물을 제거하는 힘을 만들어냅니다. 또 조직 전체에 전파되어 구성원의 사기를 높이고 팀을 성장시킵니다. 수용의 법칙이란 게 있습니다. 구성원들은 먼저 리더를 수용하고 다음에 비전을 수용해야 합니다. 구성원들이 리더와 비전을 모두 수용할 때 리더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게 됩니다. 리더 자신이 바로 비전입니다. 리더의 신뢰와 영향력은 비전을 구성원들에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비전 달성을 위해 어떻게 지원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켄 블랜차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전으로 가슴을 뛰게 하라. 여기 성과 달성을 위해 관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A4 용지 한 장과 볼펜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X축에는 관계 수준을 배정하고요. Y축에는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배정합니다. 그러면 4가지 영역이 만들어지는데요. 1 영역은 성과가 좋지만 관계가 나쁜 영역입니다. 2 영역은 성과가 좋고 관계도 좋은 영역입니다. 3 영역은 성과가 나쁘고 관계도 나쁜 영역입니다. 4 영역은 성과가 나쁘지만 관계가 좋은 영역입니다. 성과가 좋은 1, 2 영역이 주요 관리 대상입니다. 성과가 좋고 관계도 좋은 이 영역은 가장 우수한 팀원입니다. 성과가 좋지만 관계가 나쁜 1 영역은 다른 팀의 스카웃 대상입니다. 파레토의 법칙이란 게 있습니다. 80대 20의 법칙인데요. 상위 20%의 구성원이 조직의 80%의 성과를 내는 법칙입니다. 모든 팀원이 훌륭한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죠. 팀원을 모두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성과가 좋고 관계도 좋은 팀원에게 투자해야 합니다. 사람을 잘 선택하여 자원을 집중하면 20%의 인간관계가 80%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토픽은 인재개발 리더십입니다. 4단계 리더는 리더를 양성하는 리더입니다. 구성원들은
자신이 리더 때문에 성장했다는 고마움에서 리더를 따릅니다. 충성도가 높습니다. 상호 신뢰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 목표를 수립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구성원들의 능력 개발을 통해서 조직도 지속적으로 성장합니다. 어떤 조직도 개인의 혼자 힘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조직이 성공하려면 탁월한 리더와 훌륭한 팀원이 필요하고요. 이를 이끌어갈 리더십 능력이 필요합니다. 리더는 항상 두 가지를 질문해야 합니다. 첫째, 나의 성장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둘째, 구성원을 성장시키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리더는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는 것과 동시에 구성원들의 잠재력 개발에 공헌해야 합니다. 레이 크록은 맥도날드의 창업자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사업재간을 발휘했습니다. 고교를 중퇴하고 군대를 거쳐 여러 회사에서 영업 책임자로 일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햄버거를 사려는 손님으로 발 디딜 틈이 없는 맥도날드라는 가게를 보았습니다. 레이 크록은 성공을 직감했죠. 당시 그의 나이는 53세였습니다. 그는 식당 주인 형제에게 프랜차이즈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식당명, 메뉴, 매장 구조, 로고까지 그대로 계승했죠. 레이 크록은 크게 성공했습니다. 그는 미국을 맥도날드화한 사람이고요. 20세기 가장 중요한 인물 100인에 선정된 인물입니다. 맥도날드 형제는 훌륭한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굉장한 노력을 했죠. 하지만 성공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리더십 능력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레이 크록은 오랜 영업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시스템으로 승부를 걸었고요. 탁월한 리더십 능력으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20세기 위대한 물리학자입니다. 그는 성공 비결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엄청난 집중력, 열린 마음, 시스템 구축입니다. 리더 양성에 5단계 모델이 있습니다. 1단계는 모델 되기입니다. 내가 한다이고요. 수준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리더십 능력이 그 사람의 전체적인 성공 수준을 결정한다는 법칙입니다. 만일 리더가 지속적인 성장과 리더십 능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구성원들의 개발을 방해하게 됩니다. 2단계는 멘토 되기입니다. 내가 한다. 그런데 너는 나와 함께 있다이고요. 우선순위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열심히 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과가 나는 것은 아니라는 법칙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해 제대로 올바로 해야 합니다. 3단계는 지켜보기입니다. 내가 한다. 그런데 나는 너와 함께 있다이고요. 재생산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훌륭한 리더가 훌륭한 리더를 기른다는 법칙입니다. 4단계는 홀로서기입니다. 내가 한다이고요. 임파워먼트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스스로를 신뢰하는 리더만이 자신의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법칙입니다. 5단계는 확산시키기입니다. 내가 하고 다른 사람이 너와 같이 있다이고요. 폭발적 성장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작은 성장을 이루려면 추종자들을 리드하고 큰 성장을 이루고자 한다면 리더들을 리드하라는 법칙입니다. 기업의 후계자 선정은 한국 경영계의 화두입니다. 우리나라는 반세기 동안 재벌 위주로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재벌이란 여러 개의 기업을 거느리며 막강한 재력으로 거대한 자본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재벌 총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죠. 옛날 한나라의 왕이 가졌던 것을 훨씬 능가합니다. 그런데 최근 대기업들은 경영권 승계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자리를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 옛날처럼 간단하지 않죠. 재산을 그대로 물려주려면 어마어마한 상속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잡한 수순을 거칩니다. 자식이 소유한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설립된 지주회사를 키워 상장합니다. 상장 차익은 지배구조와 경영권 강화에 투입합니다. 이렇게 해서 거대한 기업이 2세, 3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회사를 물려주려는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주위에 3대째 가업을 이어가는 상점은 흔합니다. 그렇지만 상장 회사의 경우는 다른데요. 주주, 조직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권리가 중요합니다. 대기업의 잘못된 경영권 승계는 국가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소유와 지배의 분리와 탁월한 전문 경영인의 영입 문제가 대두되죠. 100% 지분을 가진 오너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경영권 세습은 평생 일군 기업을 하루아침에 위태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후계자는 반드시 회사를 경영할 만한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후계자가 되려면 반드시 리더 양성의 5단계를 통과해야 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옛날 존경받던 요임금이 나이 들어 자리를 넘겨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이 순이라는 사람을 추천했는데요. 순은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나쁜 아버지와 계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계모에게는 상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오만하기 짝이 없었죠. 이런 집에서 자라난 순이지만 부모에게 효도하고 동생을 사랑했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그를 덕이 높은 사람이라고 존경하였습니다. 요임금은 두 딸을 시집 보내어 순의 사람됨을 지켜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계모와 이복 동생은 질투심에 사로잡혀 아버지와 같이 순을 죽이려고 했죠. 어느 날 아버지는 순에게 식량창고 지붕을 고치라고 했습니다. 순이 사다리를 타고 위로 올라가자마자 창고에 불을 지르고 사다리를 치워버렸습니다. 다행히도 순은 삿갓 2개를 갖고 있어 삿갓 하나씩을 들고 새가 날개를 편 것처럼 지붕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순에게 우물을 파괴했습니다. 순이 우물 안으로 들어가자 돌로 우물을 메워버렸습니다. 그러나 순은 우물 밑으로 내려가자 굴을 팠고 그 굴을 통해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로 가족들은 더 이상 순을 해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지만 순은 여전히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복 동생과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5단계 리더는 존경받는 리더입니다. 주위에 리더에게 충성하고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추종자들이 모입니다. 리더는 오랜 시간을 주직원들을 리더로 양성하는 데 사용하고요. 구성원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큰 즐거움을 느낍니다. 리더는 조직을 초월해서 영향력을 미칩니다. 5단계 리더는 덕이 높은 리더입니다. 요임금과 순임금은 중국 고대의 전설적인 왕입니다. 요임금은 왕의 자리를 아들에게 세습하지 않고 덕이 높은 순임금에게 선양하였습니다. 요임금은 리더십의 5단계를 몸소 실천한 왕이고요. 순임금은 다양한 후계자 검증을 통과한 왕입니다. 그는 백성들과 함께 부지런히 일하고 검소하게 생활해서 커다란 존경을 받았습니다. 순임금은 5단계 리더에 도달한 사람입니다. 공자는 기원전 5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 학문을 좋아하고 덕의 실천을 강조한 리더입니다. 공자는 덕이 실현되는 정치를 꿈꾸었지만 등용되지 못하고 제자들과 함께 14년 동안 긴 방랑 생활을 보냈습니다. 오늘날 공자는 최고의 리더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자 리더십의 핵심은 인입니다. 인은 남을 사랑하고 어질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인은 사람인자 2개가 합쳐진 글자로 씨앗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인은 인간이 짐승이 아니고 인간이 되는 이유입니다. 윤리적인 모든 덕의 기초이고 인의 예지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인문주의의 시작이고 인간다움의 실천입니다. 공자 리더십의 또 다른 핵심은 예입니다. 우리나라는 예부터 동방예의지국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오륜이 강조되었죠. 오륜이란 부모는 부모답고
자식은 자식다운 것이고요. 상사는 상사답고 부하는 부하다운 것입니다. 배우자는 배우자답고 친구는 친구다운 것이고요. 하루는 공자의 수제자인 자공이 물었습니다. 제가 평생 실천할 수 있는 한마디 말이 무엇입니까? 공자가 대답하였습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않는 것이다. 오늘날 리더십은 사회생활의 필수 요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리더십을 갖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리더십은 단순히 앞장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스스로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개인, 가정, 직장, 사회, 국가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는 리더십과 관련됩니다. 리더십이 부족한 정치가는 늘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요. 리더십이 부족한 경영자는 기업을 파탄으로 끌고 갑니다. 리더십이 없는 상사는 직원들에게 외면당하고요. 리더십이 없는 직원은 승진 기회조차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리더십이 부재한 가정은 끊임없는 불화에 시달립니다. 이제 리더십은 몇몇 리더들만 갖춰야 할 덕목이 아닙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인생 철학이자 성공하는 삶의 원천입니다. 리더십은 동서고금을 통해 변하지 않습니다. 맥스웰은 리더십 불변의 법칙을 주장했습니다. 리더십 법칙은 동양이나 서양, 과거나 현재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는 21가지 불변의 법칙을 제안합니다. 이 법칙들은 단순하고 쉬운 것이고요.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법칙들을 몸에 익히려면 오랫동안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고 병아리가 껍질을 깨는 것과 같습니다. 노자 도덕경 10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묘한 덕은 낳으면서도 소유하지 않고 보살피면서도 기대하지 않으며 어른이면서도 지배하지 않는다.